자, 그럼 이제 스스로 마무리하기 1번부터 진행할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지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죠. 3의 몇 제곱에다가 9의 4제곱을 곱한 게 3의 16제곱이랑 같다. 자, 우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밑이 다를 때는 지수 관련된 문제는 밑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삼신의 가족이 등장했네요. 삼신의 가족에는 3이 있겠고 3의 제곱인 9 또는 3의 제제곱인 27, 또 어떤 학교들은 80일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9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3의 제곱으로, 27이 등장하면 3의 제제곱, 81이 등장하면 3의 4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게 우선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3의 네모제곱이랑, 여기서는 x라고 써도 괜찮은데 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전체를 4제곱한 겁니다. 지수의 분배, 지수의 곱이죠. 자, 요게 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의 x제곱일 거고, 자, 지수의 분배에 의해서 3의 제곱을 4번 하면 8제곱이랑 같은 거죠. 2, 4, 8 이렇게. 그럼 역시 지수 법칙에 의하면 3을 x번 곱한 거랑 3을 8번 곱한 걸 곱하면 3을 x 플러스 8번 곱한 거랑 같다.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의 곱, 그 다음 지수의 합이 등장했네요. 자, 결론적으로 요 왼쪽 정리한 거랑 오른쪽에 3의 16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자, 역시 등식.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완벽하게 같기 위해서는 지금 밑이 같죠. 3, 3 같으니까 지수끼리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8이랑 16이랑 같다 해서 x는 8 더하기 8이 16이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포인트는 밑을 갖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2번 문제. 자, 지금 2의 5제곱을 a라고 놓자라고 했습니다. 라지 a라고. 그럴 때 8의 10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이 신의 가족이 등장했죠. 자, 이 신의 가족은, 자, 2가 기준으로 해서 4, 8, 역시 16, 이 정도는 역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들이고, 자, 4를 봤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2의 제곱으로, 8을 봤을 땐 2의 세제곱으로, 16을 봤을 땐 2의 4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우선 중요하죠. 자, 그럼 8을 여러분들은 2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의 10제곱, 8의 10제곱입니다. 이게 8이고 8을 10번 곱한 거죠. 2의 세제곱을 10번 곱한 겁니다. 자, 이거 지수의 곱, 2가 3번 곱해져 있는 이 덩어리를 10덩어리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결국 지수끼리 곱한 2의 30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쫓아갔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럼 2의 5제곱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 30이라는 수가 곱으로 표현할 때 뭐 3 곱하기 10이고, 그쵸? 그럼 요 안에 3 곱하기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쪼개보면, 이게 소인수분해 해보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어쨌든 곱은, 자, 우리가 이렇게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거를 5 곱하기 6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5 곱하기 2, 3, 6 이렇게. 그래서 자, 2의 5제곱이 a니까 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2의 30제곱은 2의 5제곱의 6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5, 6의 30, 3 곱하기 10은 30 이런 형태로. 그래서 2의 5제곱이 a니까 a의 6제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심화된 게 나올 겁니다. 자, 3번은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자, 항상 자, 왼쪽 거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오른쪽 걸 보지 않습니다.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x를 3번 곱한 거 전체를 3번 곱한 거니까 9제곱이 되겠죠. 본인이 생각한 걸 표현하면 됩니다. x의 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이면 x를 2번 곱한 거고, x를 8번 곱한 건데 x를 2번 곱한 거, x를 8번 곱한 거. 근데 이거를 또 곱하게 되면 2번, 8번에서 10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밑이 같을 때는 우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x의 10제곱. 자, 그냥 단순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개념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자, 이거 나눗셈은 우리가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게 더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자, x를 3번 곱한 거고, 자, 분자는 x를 5번 곱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약분되면 다 1이죠. 1로 약분되고 x 2개 남아서 지수의 법칙. 자,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는데 앞에 있는 게 클 때죠. 그래서 여기 x의 제곱이 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런 형태를 만날 거예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만나면 지수에서 뺐다는 얘기는 2의 x제곱 나누기 2의 1제곱 이렇게. 그래서 1은 쓰지 않죠. 우리가 요 형태를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이 만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런 성질을 쓸 거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건 당장 이거를 푸는 데는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네 번째, 3의 x제곱, 3 곱하기 x의 제곱, 그거 전체 제제곱은 중요한 건 3도 3번 곱해야죠.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3, 3은 9 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 그랬죠. 3을 3번 곱하는 겁니다. 아까 27이라고 했었고, 자, x 2번 곱한 거 덩어리가 3덩어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지수의 분배 6제곱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자, 지수가 이렇게 같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같은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배우겠지만, 그래서 3, 3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 과정은 잘해요. 2 곱하기 5를 세제곱해라 그러면 2도 3번이요, 5도 3번이요 이렇게 오는데, 자, 요 3을 가지고 요렇게 생각하는 건 잘 못하는데, 요렇게 해서 우리 이제 뭐 어떤 문제 풀어봤죠? 10의 세제곱이면 이런 형태로 바꿔서 자릿수 문제 풀어봤었죠. 자, 어쨌든 지수의 분배 여러분들이 자 왼쪽 오른쪽 다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이너스 2분의 x 전체 4제곱이죠. 자, 요것만 보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거듭제곱에서는 이 마이너스 될 때 부호에 항상 집중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4번 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되고, 각각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도 4번 곱하고 x도 4번이죠. 2를 4번 곱하면 얼마예요? 예, 16이죠. x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부호에서 이 친구는 틀렸죠. 자, 우선은 어느 게 맞았나요? 3번이 여기서는 이제 맞겠네요. 자, 4번 문제. 자, 여기 이제 좀 복잡한 식을 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8의 세제곱 곱하기 12의 5제곱 나누기 9의 제곱을 정리하면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간단히 표현이 되나 보네요. 자, 우선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1, 2번에서 이제 봤듯이, 자, 이렇게 이제 8이나 9 이런 형태는 단순하게 같은 수를 곱한 겁니다. 거듭제곱. 이건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등장하는 12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3, 4, 12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자, 밑을 같게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2, 3, 이제 두 개의 종류가 등장하는 거고, 역시 12도 결국은 밑이 2나 또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어쨌든 밑이 2신의 가족이랑 3신의 가족이죠. 그럼 여기서도 12도 결국은 2와 3의 형태로 바꾸면 되는데,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 8, 16. 그럼 이걸 먼저 쓸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를 2와 3, 밑이 2와 3으로 바꿔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8은 2의 세제곱이고 8의 세제곱입니다. 8의 세제곱, 8 전체 세제곱 곱하기,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겠죠. 같은 거니까. 자, 12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나누기. 자, 9는 3의 제곱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3의 제곱. 왜 제곱? 9의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우선 거듭제곱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2의 3, 3, 9, 9제곱이죠. 그 다음 분배입니다. 지수 이렇게 각각 분배하면 이 두 개씩 5덩어리. 2의 10제곱. 3의 5제곱. 그쵸? 나누기 3의 4제곱. 여기까지는 됐죠. 이 부분을 잘 해결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곱하기고,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나눗셈은 이제 역수를 곱하는 거고, 곱셈이 자유스러운 건 순서랑 그 다음에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요 친구를 먼저 순서대로 있으니까 먼저 해도 되겠죠. 그러면 2에 19제곱이 되는 거 맞죠? 9번 곱한 거는 10번 곱한 걸 곱하면 19번 곱했겠죠. 지수의 합.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이제 요게 조금 전에 우리 지수의 차 나누는 거는 3의 5제곱 나누기 3의 4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분자가 3이 5개 곱해져 있고 분모가 3이 4개 곱해져 있어 약분되는 거죠. 그럼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앞에 게 클 때는 그냥 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1이죠. 1. 1은 쓰나만 하고. 그래서 과정을 우선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19번에 2 한 번 곱한 거니까 선생님 잘못 썼죠. 미안해요. 3이죠. 3. 자, 그럼 3에 5에서 4를 뺀 거니까 1제곱. 그래서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은 쓰나만 하고. 자, 이 값이 뭐랑 같냐고 했냐면, 자, 요 값을 쭉 정리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같아야죠. 그래서 a랑 19랑 같으면 되죠. 그 다음에 b랑 1이랑 같으면 되겠죠. 1은 여기 쓰지 않는 거니까 a는 19, b는 1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는 좌변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가면 최종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다음 다항식을 계산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그랬네요. 우선 괄호 앞에 자, 아무 숫자도 없는 것은 1이죠. 우리가 이제 1은 처음 문자화식 배울 때 자, 1 곱하기 a는 a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이나 마이너스 1에 1은 생략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b다.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b인 거고 역시 1을 곱하는 건 큰 절대값,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절대값이 변화는 없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부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b를 보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때에 따라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를 보고 1이 곱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인수분해 할 때 쓸 겁니다. 이 포인트 잘 이해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쓴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가로랑 두 번째 가로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라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죠. 1은.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7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각각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에 마이너스 2x 제곱 자 마이너스 8x는 플러스 8x가 될 거고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는데 자 x제곱이랑 x제곱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5x제곱 그럼 7x랑 8x 하면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건 역시 용어를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수가 뭐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5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뭐냐. 상수항 여기서는 문자가 없는 항 마이너스 5가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5인데 이 수와 이 수를 뭐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셈은 이렇게 음수를 더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이게 덧셈이에요. 굳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우리가 처음 부호를 배울 때 자, 부호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덧셈인 거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6번. 자, 이제 순서, 코난께서는 순서 중에 이제 괄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 괄호가 있을 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 순이죠. 자, 요 얘기도 역시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했어요. 자, 그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꼭 보세요. 자, 3x 제곱, 그 다음에 대괄호가 있는 거고, x-2에 이건 중괄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x 곱하기 3-x 이제 소괄호 마이너스 1에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자, 요 정도 형태가 이제 우리가 연산 문제로 이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 이제 연산력을 물어보고 싶을 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우선은 소괄호 먼저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소괄호가 없어지면 괄호가 두 개가 되니까 단계를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고 자, 이 대괄호를 중괄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이제 분배해야지. 이제 소괄호를 없앨 거니까. 이렇게 각각 분배합니다. 2x를 3한테 플러스 2x를 3에 그러면 6x 플러스 2x를 마이너스 x에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따라왔나요? 자,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에 있었던 거고 자, 중괄호가 잘못했어요.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는 거고 이제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면 돼요. 됐나요?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6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 같은 괄호 안에 있어서 여기서는 마음대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자, 먼저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 보이는 대로 할까요? 7x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기다 정리해서 접근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이제 중괄호 소괄호가 되겠죠. 이제 요번에 2단계 소괄호를 없앨 거니까 그러면 소괄호가 될 거고 x는 그대로 두고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쓸 거랬나요? 이렇게 괄호 앞에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각각과 분배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 우선 부호부터 이치를 14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마 플러스죠. 4x 제곱 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역시 이제 중간에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x랑 마이너스 14x 하면 마이너스 13x가 될 거고 여기 플러스 4x 제곱 이제 여긴 동량이 없어서 이대로 남겠네요. 3x 제곱 전체 마이너스 걸려서 자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되겠죠. 자 3x 제곱 마마에서 플러스 13x 자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부호부터 챙기고 있는 거 맞죠? 숫자 챙기고 문자 챙기고 마이너스 이렇게 최종적으로 최고차항은 자 마이너스 4x 제곱이랑 3x 제곱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1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뭐 1번인가요? 이렇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괄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순서에 맞춰서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7번. 자, 요런 형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볼게요. 4x y 전체 제곱의 전체 제곱 곱하기 네모 나누기 마이너스 2x 제곱 y 4제곱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12x y의 5제곱 이걸 잘 정리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은 역시 계산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지수예요, 지수. 그래서 이제 이걸 거듭 제곱 먼저 해주면 되겠죠. 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제곱해주면 4의 제곱입니다. 4의 제곱. 2, 4, 8 하면 안 돼요. 4, 4, 16이고 x 제곱이 되겠죠. y 제곱을 두 번 곱했으니까 y 4제곱. 자, 곱하기 네모. 자, 여기 이제 나누기. 자, 이제 나눗셈은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나눗셈은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곱하는 형태 또는 같은 결과지만 어쨌든 분모로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 이 형태가 이 친구가 이제 정수일 때는 이게 수월하다. 그 다음에 이 b가 분수 형태로 2분의 3xy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역수 형태로 곱해주는 게 더 편리하다. 이게 분수 형태일 때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게 분수가 없죠. 이렇게 정수 형태로 딱딱딱 끊어지는 수들이 곱으로 돼 있을 때는 분모로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제 여기서는 나눗셈이랑 뺄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괄호가 있지만 괄호가 여기서는 실제로 없어도 돼요. 이렇게. 이 값이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선은 항상 계산하려면 네모는 우리가 이제 네모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좀 따로 써주면 더 좋은데 이런 형태로요, 여러분들. 16x제곱 y 4제곱 곱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방정식에서 1차 방 x를 구할 때 이런 형태로 또는 3분의 2x가 5다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풀 때 x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x의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 요 형태 x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는 게 수월하죠. 어쨌든 우리가 네모를 구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우선 이제 좌변을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부호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는 2, 8에 16 약분되면 8이죠. 분자가 8일 거고. 그 다음 x제곱, x제곱은 약분돼서 1이네요.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찍지 않아도 돼요. y제곱 같네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8 곱하기 네모네요. 그게 12xy의 5제곱. 됐나요? 여기서 양분이 다 되네요. 자, 그러면 나는 네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8로 여러분들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에요. 결국은 네모를 구하기 위한 1차 방정식. 그럼 약분하면 우리 좌변은 네모만 남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우변 역시 부호부터 챙깁니다. 자, 8이랑 12는 4로 약분되죠. 4, 2, 8. 분자는 4, 3, 12. 문자는 그대로 남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x랑 y 5제곱 형태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렇게 접근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다른 형태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2a이고 세로의 길이가 5b인 직면체 부피가 이거일 때 높이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우선은 직면체 부피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다 기억하고 있죠. 부피 직면체를 여러분들 가로 세로 높이라고 기억을 해도 되지만 이건 여러분이 사각기둥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는 그 기둥의 밑면에 해당하는 넓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자, 이렇게 밑넓이에다 높이를 구하면 되고, 이 밑면 자체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에다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2a고 세로가 5b고, 자, 높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놓을게요. 문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네모를 쓰죠, 일반적으로. 자, 그게 부피인데 이게 15a제곱이다. 자, 이거 먼저 정리하면 10ab 곱하기 네모가 15a제곱 b. 방정식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둘이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되니까 0이 아닌, 자, 이렇게 양변을 나눴다고 치면 네모, 좌변은 네모가 남을 거죠. 약분하면 1이니까. 우변은 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 20, 5, 35, 2분의 3이겠죠. 자, a 하나 약분돼서 a 하나 남을 거고 b는 사라지네요. 사라진 게 아니라 1이죠. 그래서 네모는 2분의 3a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9번 문제 선생님들이 잘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의 y분의 x제곱 y. 여기도 마이너스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어디서 틀리냐면 대부분 요 마이너스가 요게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은 잘 정리하는데 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부분을 놓치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틀려요, 대부분 그냥. 틀렸다고 하면. 자, 근데 이제 왜 저렇게 되냐 이거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저 친구는 원래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x제곱 y 마이너스 5x제곱 y 제곱을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나누기 y 형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공부했었을 겁니다. 자, 요 형태인데 우리가 자, 나눗셈은 정수 꼴일 때는 분모로 들어가서 계산해도 된다라고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분모로 넣을 겁니다. 넣을 때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분의 이렇게 괄호가 있겠죠. 따라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자에 이렇게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이 친구들 분자 분모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친구들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괄호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괄호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이해 갔나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괄호가 있는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괄호가 있었다면 틀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분배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텐데 괄호가 없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꼭 이번 시험 때는 일단 괄호 치고 풀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분배하면 3x 제곱이죠. 항상 곱할 때는 자, 부호를 먼저 챙기라 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숫자 그 다음에 3, 2, 6. 그럼 문자 x부터 y 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은 대부분 안 틀린다 그랬죠. 이 마이너스를 의식하나 봐요. 학생들도. 그래서 x 제곱 y는 약분되네 하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따라왔죠. 자, 근데 괄호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 이제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챙기고 문자는 y는 하나 지워지겠네요. x 2개 y 하나.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동류항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2x 제곱. 자, x 2개 y 하나, x 2개 y 하나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죠. 1은 쓰지 않습니다. 생략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있나요? 2번인가요? 이렇게. 여기서는 저게 없네요. 요게 만약에 부호를 챙기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답을 마이너스 11 x제곱 y라고 했을 텐데 그것까지 여기 체크하게끔 해놓으면 학생들은 거의 뭐 다 이걸 선택하겠죠. 그죠?
그죠? 자기 계산이 확신이 되니까 왜 답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텐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넣어 놓습니다, 선생님들이. 자, 여기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0번은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잘 푸는 친구는 푸는데 항상 이제 이게 어려운가 봐요. 저희가 이제 3b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a입니다. 여기가 이제 2, 여기는 그래도 이제 숫자로 나와서 좀 부담이 적겠네요. 자, 중요한 건 요 우리 색칠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고, 그렇죠? 뭐 높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그렇죠? 요거 번호를 쓸까요? 1번, 2번, 3번. 요 세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빼고 빼는 방법보다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한꺼번에 더해서 한 번에 빼는 게 계산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실수도 줄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요 1번, 2번, 3번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쏙쏙쏙 빼면 남는 게 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길이를 표현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다른 강의에 이 문제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4a고 여기는 2입니다. 요만큼 2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a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8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2면 선생님 여기 6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가 8이고 2니까 8에서 2를 뺐겠죠. 그것처럼 문자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a고 4a에서 요 길이만큼을 빼주면 요 남는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놓습니다. 괄호를 치지 않으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같은 원리로 여기서 여기까지 3b예요. 3b. 3b에서 3만큼을 빼니까 요 길이는 3b에서 3을 뺀다. 괄호 치는 거 있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틀린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1번, 2번, 3번 넓이를 따로따로 먼저 구할게요. 자, 1번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 항 두 개짜리 나중에 쓰는 게 낫죠. 3b 곱하기 4a-2가 되겠네요. 1번 먼저 정리할게요. 자, 요거는 2분의 3b라고 써도 되죠. 그쵸? 숫자 먼저. 그 다음에 4a-2니까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자, 플러스인 플러스고 자, 4랑 분모 2랑 약분되죠. 이제 여기가 2가 되겠네. 2, 3은 6. 숫자 처리했고 문자 a, b 이렇게 되겠네요. 알아봤나요? 자, 이렇게 분배하면 2 약분되고 자, 부호부터 챙겨야 돼요. 부호 마이너스 약분되고 3만 남고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따라왔죠. 두 번째. 자, 2분의 1에 이게 밑변이 2면 높이가 3이죠. 2 곱하기 3 됐나요? 약분돼서 3. 이건 좀 간단하게 됐네요. 세 번째 삼각형. 이 삼각형은 자, 2분의 1에 자, 여기를 가로를 밑변이라고 하면 4a. 그 다음에 높이인데 굳이 괄호 안 써도 되죠. 3b-3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약분이 돼서 2a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분수가 등장하지 않는 학교는 좀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수 형태로 나오는 학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계산량이 느리죠. 2, 3은 6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3은 6a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했어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나와서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모두 더하면 우리 이제 전체 넓이에서 빼면 되겠죠. 모두 더해서.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전체 넓이가 가로랑 세로, 여기선 가로랑 세로를 곱하는 거죠. 직사각형. 4a랑 3b를 곱하면 4, 3, 12ab가 되겠네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을 더하겠습니다. 6ab-3b. 덧셈은 갖다 그대로 그걸 쓰는 거예요. 더하기 3. 이 친구도 그대로 갖다가 이건 플러스니까 6ab-6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갔어요? 이걸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긴 12a 그대로 두고 자, 괄호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량 있나요? ab 있네요. 그럼 6ab, 12ab. 그 다음엔 없네요. 마이너스 6a, a부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3b 플러스 3.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배하면 12a가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12ab, 12ab에서 마이너스 12ab이면 이건 사라지고
이렇게 분배하면 6a 맞나요? 이렇게 분배하면 3b,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 자, 이 부분은 같아서 사라졌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을 분배해서 남는 건 이렇게 되네요. 자, 11번. 자, 어떤 식에 자, 다음 다항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이게 되었다. 옳게 계산한 식을. 자, 이거 역시 스스로 확인하겠습니.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자, 요 다항식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갖고 다니지 말고 나온 순서대로 그냥 얘를 a, 그 다음 나온 다항식을 잠깐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자고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은 다항식 전체니까 우리가 네모를 쓰면 좋겠습니다. 바른 계산은 어떤 식에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요 a라는 다항식을 더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친구가 잘못해서 뺐대요. a를 뺐더니 b가 됐대요. 자, 그러면 결국 네모는 이거 이항하라 그랬죠. 아니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고, 이항하면 b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이제 네모가 뭔지 아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바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른 계산은 네모에다가 a를 더하는 건데, 그쵸? 네모가 뭔지 알았죠? 네모가 뭐였어요? b 플러스 a였죠. 그럼 b 플러스 a를 갖다가 네모 대신 집어넣으면 결국 b에다가 a를 2번 더하는 건데 따로따로 더하지 않고 2배에서 더해도 된다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하다 보면 그냥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조금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자, 이제 뭐 결과는 뭐 마이너스 b니까 이 친구 같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를 쓰고, 자, a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요거 2배에서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 분배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최종 정리. 자, 동료한끼리 6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5x 제곱. 자, 1창 마이너스 4x 밖에 없나 보네요. 상수항은 5랑 플러스 2에서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한 학생은 이게 이제 더해야 되는 걸 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다가 2번 더하면 되겠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예입니다. 어떤 다항식에서 a를 빼야 돼. 근데 잘못해서 더했어. 그래서 b가 나왔어. 그럼 다시 바르게 계산해줘. 그러면 반대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자, 이항하면 b에서 a를 빼겠죠. 네모는 b에서 a를 빼는 건데 이게 네모예요. 네모. 자, 그러면 바른 계산은 네모에서 a를 빼는 거고, 그래? 그러면 b에서 a를 2번 빼는 거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빼야 돼. 근데 잘못해서 더해서 이런 결과 나오면 이 결과물에다가 2번 빼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다시 여기로 와서 더해야 돼. 그럼 결국 결과물에다가 그렇죠? 2번 더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곱셈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른 계산. 자, 어떤 식에다가 a를 곱해주세요. 근데 분명히 나눴겠죠. 그래서 b가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b를 어떻게 구해요? 아니, 네모는 결국 자, 요 식을 이제 잘 못할 수 있는데 a분의 네모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나누셈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식이에요. 그럼 여기 양변에 a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네모가 b 곱하기 a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네모가 뭔지 알았으니까 네모 대신 b 곱하기 a를 대입하면 원래 이게 네모예요. 네모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곱해야 될 걸 안 곱하면 이 결과물에다가 a를 2번 곱하는 일이 생기겠네요. 이건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잘못 계산하는 형태의 이제 3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뭐 4가지 나머지 같은 경우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번 나누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12번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2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색지가 있고 주황색 부분의 넓이가 따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의 넓이도 따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색지에 세로의 길이가 이럴 때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를 주고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여기서 이제 넓이에 대한 개념이죠. 지금 이제 이 넓이를 줬으니까 이 주황색 넓이랑 이 초록색 넓이를 더하면 이 전체 넓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역시 방정식 형태로 자, 등식을 만들어야겠죠. 자, 우선은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먼저. 자, 주황색의 넓이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y제곱. 이 넓이에다가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넓은 데서. 자, 그 다음에 요 넓이, 주황색 넓이 더하기 초록색 넓이. 7xy제곱 2x제곱 y 이렇게. 주황색의 넓이와 초록색의 넓이를 더한 게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죠.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문자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이 존재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를 차분히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변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량이 있나요? x 2개, y 2개, x 하나, y 2개, x 하나, y 2개, x 2개, y 1개. 아, 이 뒤 두 친구는 동량이네요. 그러면 8x제곱, y제곱 두 개씩. 자, x, y제곱이 마이너스 5 플러스 7입니다. 그럼 이게 2x, y제곱 되는 거 맞죠? 이번에는 두 개, x 2개, y 하나. 지금처럼 x 2개, y 2개, x 하나, y 2개, x 2개, y 2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좌변은 2xy 곱하기 네모입니다. 우리는 이제 네모를 알고 싶은 거죠. 자,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같죠. 그래서 내가 네모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을 2xy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약분하면 네모가 남겠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각각 약분하는 거 이거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보세요.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10인가요? 12. 자, 내가 이 친구를 2로 나눴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모두 2로 나누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땐 각각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2, 6, 12 여기 좌변이 6이고 우변은 이렇게 나누면 1이죠. 이렇게 하면 2이고 이렇게 하면 3 해서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각각 또는 분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에 2분의 1을 곱한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a 나누기 b나 자, 요거를 우리가 역수로 곱하는 거 a 곱하기 b분의 1 지금 b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탁탁탁 곱하는 거나 b분의 a 해서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나 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 4, 8 숫자부터 자, x 하나씩 약분되니까 하나씩 남네요. 이렇게 그러면 2 약분되면 1, x도 약분되면 1, 1은 곱하나 마나 y 하나 약분 따라왔죠? 이렇게 역시 2, x 두 개니까 x 약분되면 x 하나, y도 약분돼서 1.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3번. 자, 2의 18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은 n자리 자연수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은 a이다. 이럴 때 a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우선은 여기서 이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우선은 지수의 분배부터 한번 해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입니다. 그쵸?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수를 수학에서 묶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5 이렇게 따라왔나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는 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10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10의 세제곱은 10을 3번 곱하면 1000인데 자, 요거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우리 이제 보면 10의 7제곱, 10제곱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인지가 이제 생각보다는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주면 10의 세제곱은 1 다음에 0이 3개 있다. 1 다음에 0이 3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0의 세제곱이 4자리 수라는 걸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자, 1 다음에 0이 3개. 1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니까 1까지 합해서 4자리 수가 되겠네요. 이거 꼭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1000에 4자리수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가장 큰 한 자리수 9를 곱하겠습니다. 자, 이건 몇 자리수요? 4자리수. 요거는 한 자리수. 그럼 여러분들은 한 자리수랑 4자리수를 곱하면 5자리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막상 곱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 하면 9, 1은 9하고 자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개 붙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5자리가 아니라 4자리가 됩니다. 따라왔나요? 자, 여기 32 곱하기 1000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역시 4자리수, 이거는 2자리수입니다. 그럼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두 자리, 네 자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섯 자리 수야 라고 보통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곱해보면 32 곱하기 1이에요. 결국은 32 곱하기 1. 그 다음 동그라미 3개 붙이는 거니까 32 곱하기 1은 32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개. 그래서 6자리라는 생각은 또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의 거듭제곱에다 어떤 자릿수를 곱할 때는 한 박자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이거 다시 한번 꼭 명심하세요. 이번 시험 때 이거 한 자릿수로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2를 18번, 5는 20번 곱해내요. 엄청나게 큰 수예요. 실제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그러면 2랑 5가 우리가 이제 커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5가 두 개가 남겠네요. 그러면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가능하죠. 2 18번 곱하고 5를 18번 곱하고 다시 5를 2번 곱하면 5는 20번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선생님이 10에 18제곱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해했어요. 여기 이 중간 과정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 자, 5의 제곱은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1 다음에 0이 18개 있는 거예요. 1 다음에 0이 18개, 얘는 19자리입니다. 1도 쉬어야죠. 한 자리, 19자리. 얘는 몇 자리요? 두 자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몇 자리 수냐 하면, 이거랑 이걸 더해서 21자리라고 쓰면 큰일 나요. 제발 다시 한번 여기 체크하고요. 자, 한 박자 쉬어서 올라갑니다. 19에다가 하나 쉬면 20자리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몇 자리 수냐 그랬으니까 n은 20이 되겠습니다. 제발 이거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랑 수를 아직도 구별을 못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숫자와 수는 다릅니다. 숫자가 도대체 몇 개 있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수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글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이게 인도에서 만든 이 1, 2, 3, 4, 5는 10개의 수만 씁니다. 그래서 0서부터 1, 2 해서 9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에나. 그러면 여러분들 10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예요. 수. 256 수입니다. 초등학교 때 다. 자, 여기 20의 자리에 있는 거는 11이 아니야. 10을 나타내. 100의 자리에 있는 2는 2가 아니고 200을 나타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의 개념이 포함돼서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도 없이 많은 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숫자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10개.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자, 이 친구를 곱하면 분명히 이 0을 18개? 어쨌든 5 곱하기 1, 0, 0, 땡땡땡 18개. 그쵸?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에다 25를 곱하면 그대로 25고 0, 0, 0에서 0이 18개가 있겠네요. 따라왔어요? 18개. 그 다음에 2랑 5. 숫자로 보면 2고 얘는 5죠. 그 다음에 0들. 0은 아무리 더해도 0이니까 덧셈에서는 2랑 5를 더한 모든 숫자의 합.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 되겠네. 7. 그래서 여기서 A는 7이 되겠네요. 자, 숫자와 수의 차이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 숫자랑 수는 다른 거다. 자, 해결이 됐나요? 자, 14번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컵에 물의 높이가 컵 높이의 절반이 되도록 물을 담았다. 현재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컵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할 때, 자, 이 컵에 물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자, 평면 도형의 넓이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 그럼 이 문제를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안 외우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번에 올린 강의 꼭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원뿔의 부피는 뿔이죠. 뿔의 부피는 자, 우선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어진 이 원뿔에서 높이가 같다라고 생각했죠. 높이는 같다라고 생각하고 원기둥이라고 생각하면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기둥의 부피인데 모든 뿔은 기둥의 부피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고 자, 정리해 줬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밑면이 지금 원이잖아요. 원. 그러면 내가 밑넓이를 구할 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 되겠죠. 파이 r제곱의 r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냥 r을 쓰라는 게 아니라 반지름은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읽어내서 반지름을 갖다가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이거 하고 오세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부피 공식을 모르면. 자, 그리고 자, 이 문제는 우선은 커다란 원뿔, 우리 원뿔의 부피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도 역시 원뿔 모양이죠. 이 원뿔의 부피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남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의 양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 이거 원뿔대라고 하는데, 원뿔대의 부피는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커다란 원뿔의 부피에서 지금 채워져 있는 원뿔의 부피를 빼면 지금 이 원뿔대 부피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구한다라고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자, 커다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자,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죠.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r로 나와 있죠. 그러면 파이 반지름의 제곱. 밑넓이입니다. 여기 밑넓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는 h로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게 커다란 원뿔의 부피. 자, 작은 원뿔 할 때 조심하세요. 작은 원뿔은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r이라고 했어요. 2분의 r. 반지름이 2분의 r이에요. 그 다음 높이도 얼마냐 그러면 높이도 h의 반인 2분의 h. 그러니까 높이랑 반지름이 다 다른 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 공식만 바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파이 곱하기 r. 여기서는 r이 반지름이 2분의 r이네.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가 여기서는 2분의 h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커다란 원뿔의 부피에서 이 작은 원뿔의 부피를 뺀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우선은 처음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 정리해 볼게요. 자,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겁니다. 2분의 r의 제곱은 자, 분모 제곱, 분자 제곱, 지수의 분배. 얼마가 돼요? 4분의 r 제곱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이걸 먼저 쓸게요. 4분의 r 제곱.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2분의 h. 파이는 나중에 쓸게요. 곱셈은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의 계산에 집중하려고 한 거예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자, 부호는 역시 마이너스고 숫자는 약분되는 건 없고 어떻게 되죠? 2, 4, 8. 3, 8에 24. 맞나요? 1. 그럼 이 순서대로 쓸게요. 파이 먼저 쓰고 r 제곱 h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게 동량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물론 파이도 뭐 문자처럼 취급하면 되겠고 어쨌든 이게 다 똑같은 거네요. 파이 r 제곱 h, 파이 r 제곱 h. 어떤 느낌? 자, 3분의 1x 마이너스 24분의 1x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3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하고 x로 해서 이렇게 우리 분배 법칙 쓰는 거 알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을 더하고 거기다 x 각각 분배한 거랑 요 위에 걸 아래 게 같은 걸 이해해야 돼요. 요 분수의 덧셈은 통분하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뺄셈이지만 음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통분하면 얼마예요? 3, 8이 20이니까 24분의 8인가요? 여기는 24분의 1 x 맞죠? 24분의 8에서 24분의 1을 빼면 24분의 7이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3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거는 문자처럼 한 덩어리. 똑같잖아요.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은 조금 전에 계산했죠? 24분의 7이라고.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파이 r 제곱 h. 24분의 7 파이 r 제곱 h가 되겠네요.